이번 주는 사거래일 뿐이 안 돼요, 사실. 그죠? 이번 주는 이제 사거래일 뿐이 안 되는데, 어찌됐든, 뭐, 7월부터 해서 시장이 굉장히 많이 휘청됐고, 음,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부터 이제 쭉 놓고 보는데, 삼성전자의 기준에, 누적적인 수급 범위가, 어, 외국인들 기준에서 지금 8,800만 주까지 또 확대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3월 20일 이후에 굉장히 긍정적인 수급입니다. 시장 상황, 뭐 글로벌 시장 상황 다 필요 없이 삼성전자 기준에 8,800만 주의 수급이다. 굉장한 거죠. 금융투자 쪽에 매도가 형성돼 있는데 이 금융투자 쪽도 매수 우위로 진입이 됐었단 말이에요. 2,100만 주. 근데 저 물량은 대부분 ETF 상품이나 이런 해치 물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해치 물량이니까 뭐 전체 시장에서 간접 상품에 돈이 빠져나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어, 일단 재차 매수로 전환돼서 들어올 가능성이 월등히 높다고 해석하는 게 옳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 기준에 이제 가장 많이 들어왔을 때가 그러니까 요 고점 찍을 때 4월 10일까지 고점을 찍을 때 그때가 8,600만 줄 거예요. 그때가 8,600만 주까지 들어왔었고 뭐 그렇게 이제 맴돌고 있다가 HBM3 5세대를 납품을 하네 못하네 뭐 수율이 뭐 안 좋네 좋네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죠. 말들이 많고 이제 3,900만 주 뭐 이렇게까지 축소되고 밀려 내려왔는데 결론은 8,600만 주 들어온 쪽에서 3,800만 주 정도를 손절을 하고 나갔다? 그 말이 안 되죠. 차익 실현의 범위는 되지는 않으니까 들어올릴 때 평단 대비해서 손바뀜이 충분히 있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1억 2천만 주까지 개인들이 물량을 뺏겼었거든요. 그랬다가 다시 이번 충격에서 외국인도 매도가 일부 나왔고 기관들 쪽의 매도가 이제 좀 확대가 됐던 거죠. 퍼센테이지로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뭐 기관의 매도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걸 뭐 차트로 간단하게 또 놓고 보시면 이런 식의 흐름이 돼요. 그래서 결론은 삼성전자의 외국인들의 추이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 뭐 개인들의 흐름까지 그 부분이 이렇게 매수 들어왔던 부분이 단기적으로 손절하고 다시 매수했다가 또 손절하고 이런 흐름이 아니라 들어온 쪽은 계속 들어오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게 옳을 것 같아요. 이 물량 나간 물량은 뭐 저점 물량 차익 실현으로 나간 것 같은데 손바뀜 충분히 된 거고요. 8,800만 주면은 1.5% 수준, 1.5% 수준, 59억 7천만 주짜리니까 60억 주라고 치고 8,800만 주면은 1.5, 1.5 가까이 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수급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해석하는 게 옳을 것 같아요. 굉장히 뛰어나다. 그리고 매번 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3월 이후에 기준 전 거래일의 그 전일 원고 차트에서도 삼성전자의 차트 부분을 좀 올려드렸는데 결론은 과도한 그 조정 권역이기 때문에 전거래일까지의 캔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도한 조정 권역이기 때문에 뭐 충분하게 되돌리는 흐름 가져갈 수 있는 위치로 좌우 캔들하고 뭐 이거하고 크게 바뀐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추이 추세 부분은 망치형 이후의 흐름에서 뭐 아래 꼬리가 있으니까 몸통으로 보고 장각형으로 인식을 잡고 우리가 설정 범위를 잡든 그 이상으로 해석을 하든 굳이 이제 뭐 여기서 이렇게 멈춰 있고 다음 주에 올라 그런 흐름보다는 엔비디아의 실적이 15일 그러니까 내일 국내 증시 이제 뭐 15일 휴장하고 그러고 나서 16일 아침에 엔비디아 실적은 이미 발표돼 있을 거고 시간의 거래에서 이제 엔비디아가 어떻게 형성되느냐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 전체 글로벌 시장의 흐름을 좌지우지할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런 기준이어서 그래요. 글로벌 시장 전체적인 연동폭에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21년 고점을 못 넘긴 선진 시장이다라고 표현하면서 그 이머징 마켓 포함해서 신고가를 못 내고 있는 쪽은 거의 뭐 우리 쪽뿐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21년도 고점을 넘기고 있는데 선진 시장 기준에 우리나라만 유독 3,300포인트의 그 고점 못 넘기고 있는 거예요. 글로벌 증시는 아주 멀쩡합니다. 지금 이번 조종에서도 우리나라 이제 뭐 반도체 비중이 높다 보니까 휘청한 부분이 있는데요. 다우지수는 3% 수준, 3%대, 그리고 S&P 500 지수는 4%. 그러니까 둘 다 뭐냐면 업종 대표주 주가 평균 방식과 시가총액 방식인데 21년도 고점을 훌쩍 넘긴 상태에서 고점 대비 조정이 뭐 꼬리 달고 다 돌려놔서 지금의 기준에 이제 이 정도 수준이라는 거죠. 우리나라 지수는 아직까지 뭐 여전히 10% 수준의 하락이에요. 오늘 조금 뭐 반등이 나와서 조금 낙폭을 줄여 놓은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 VVIP 방에 올려드렸으면 VIP 방에도 좀 올려드려야죠. 나스닥 쪽의 흐름이 7.95,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6.68인데 이 부분의 흐름들은 그간의 등락률이 있기 때문에 뭐 그 부분 감안해서 놓고 보셔야 될 겁니다. 이제 한참 툼에 나오고 뭐 로스코 물량 쏟아지고 뭐 버거운 흐름 연출되고 그래서 지금 좀 안정화 됐는데 지표 부분부터 해서 이제 계속 얘기가 났죠. 지표. 금리 인하 관련해서 이제 지표가 둔화되고 악화된 일시적인 현상 부분도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어떻게 지표의 악화로 경기가 침체돼서 그래서 무너져 내린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된 부분이죠.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부분들을 보여드렸어요. 그 밑에 나와 있는 환율, 지정학적 리스크, 뭐 글로벌 증시 전부 다. 그래서 지표는 뭐 아무런 문제가 없고 금리도 지금 뭐 내리는 수순이 안 되죠. 금리가 문제가 없으면. 근데 9월에 이제 내린다라고는 하니 주변 분위기가 지금 뭐 연준에서 금리를 내린다고 공식화한 적도 없어요. 사실상 지금까지 작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리고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강달러보다는 약달러 기조로 이제 전환하겠다라는 쪽으로 이제 설정이 잡혀 있고요.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도 좀 설명을 드렸고, 그러니까 중동발 리스크 부분이 확대되어 있을 이유는 없다라는 거고, 지금 이게 이제 5일 날짜의 기준이에요. 생각보다 그렇게 뭐 낙폭이 크지 않아요. 생각보다 아마존이 이제 요 밑에 요 구간이 이게 이제 아마존인데 아마존의 이제 음봉이 좀 크게 떨어진 것으로 5일 기준에 보여지긴 합니다만 지금 뭐 상당폭 다 돌려놨고요. 그리고 애플 쪽 같은 경우에도 갭을 음봉으로 이제 밀고 내려온 흐름까지 있었는데 결국은 다 돌렸어요. 저 음봉으로 저기에서 한 단계 더 미끄러져서 뭐 장대 음봉이 됐죠. 꼬리가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의 기준인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1조 달러 넘기고 난 이후에 저 자리를 메꾸러 내려온 적은 없고요. 1차적으로 작년 3분기 실적 나온 10월 말, 그러니까 3분기 실적 MS하고 이제 알파벳 실적이 나온 시가총액 2위, 3위 실적 나온 시점에 저 때가 이제 9월이고 저 바로 옆에 조그맣게 캔들이 하나 있는데 그게 10월입니다. 그 10월에 한 차례 더 미끄러지고 그게 저점이 되고 돌렸죠. 요게 440불일 때. 그러니까 50% 돌려놓은 흐름으로 목표 주가를 설정해 드린 거고 440불인데 목표 주가 650불로 여기서도 762불인데 1100불로 목표 주가를 설정해 드렸어요. 갭이 메꿔지고 주가가 무너져 내리는 저 흐름 속에서 갭이 메꿔지고 주가가 밀려내리는 저 흐름 속에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렇게 돌렸죠. 두 번째 동그라미
빨간색 첫 번째 동그라미, 두 번째 동그라미. 이게 이제 지난해 4분기, 올해 1분기. 지난해 3분기죠, 3분기. 10월 말 그리고 올해 4월 말. 그러고 나서 이번에 다시 이 갭에 대한 부분을 메꾸고 내려왔는데 7월 달에 110불 위쪽으로 잘 돌려놓고 마감이 됐어요. 이제는 뭐 안정화됐겠다 했는데 또 8월에 한 번 더 크게 충격을 받아서 엔비디아 기준에 140불 찍고 밀려 내려온 게 90불까지 내렸죠. 50불이 빠졌어. 30%대. 30%대 하락률. 어마어마한 하락률이 된 거죠. 결론적으로 그 하락률 기준에 추세 하락이 지속된 흐름에 이렇게 돌려놔줬다라는 것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만들어 놓은 게 또 다 날라가 버렸네. 어느 쪽에다 넣었을까요? 실적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을 넣어드렸는데 제가 저장하기를 안 누른 것 같아요. 저장하기를 안 하고 그냥 또 다 지워버린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봐볼게요. 수정본에 있는지. 아이고 없네. 무슨 얘기냐면은 실적이 중요합니다라고 해서 실적을 다 올려드렸는데 그거 이외에도 다른 거 이거는 이게 언제 거죠? 5일날 작게 맞나? 8월 6일 5일 오케이 이건 맞는데 좀 아쉽네요. 집중해서 쭉 다 해놓고 응? 그래서 결론은 요 자리에서 이제 실적을 넣어놔드렸는데 그걸 뭐 다시 끄집어내서 갖고 오면 되죠. 요 흐름 속에서 지금의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이 실적이다. 지금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실적이다. 그래서 그 실적 부분을 우리가 이제 매번 보여드렸고 그리고 이제 지금 엔비디아 실적 범위를 우리가 추정을 하는데 매우 긍정적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요 실적을 저희가 압축해서 이제 이 원고 완성본이 나오면 또 올려드릴게요. 압축을 해서 그래서 애플의 실적하고 이제 나머지 이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메타, TSMC는 뺄게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개만 묶어도 돼요. 이 네 개만 묶어서 보시더라도 무난하고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확인해서 이제 놓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시가총액 순위가 지금 이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 기준에 시가총액 순위가 오늘 날짜 걸로 이제 좀 바꿔놓겠죠. 조금 있다가. 그리고 그 다음 범위가 애플 실적 그리고 요 네 장 묶을 거고요. 요 네 장 좀 더 묶어주세요. 녹화 끝나고 제가 묶든. 그리고 요거 지금 제가 잘라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뭐 사이드카 그다음에 서큐 브레이크 다 발동되고 뭐 5일날 뭐 하여간에 뭐 난리가 났었죠. 근데 그것을 자꾸 재차 이제 막 생각해내시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지나간 건 뭐 지나간 걸로 받아들이시고 그런 이유가 이제 슬슬 다시 얘기가 나와요. 그때 당시에 이제 여러 내용들을 보여드리면서 조정받을 만한 그런 흐름까지는 아니었다. 라고 이제 설정을 잡아드렸었는데 그렇게까지 하루에 뭐 90% 이상 코로나19 때도 보기 힘들었던 낙폭 코로나19 때도 하루에 그렇게까지 빠지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낙폭이 나온다는 게 어떤 뭐 9.11 테러든 뭐 진짜 코로나19 때 마지막 자락에서의 뭐
로스코 물량의 출회든 뭐가 됐든 리먼이 터졌을 때 기준이든 뭐가 됐든 근데 그런 내용이 아닌 상태에서의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엔비디아 부분에 오늘 실적하고 요것도 이제 아까 제가 수정을 해놨는데 다 날라가 버렸네요. 다시 찾아볼게요. 그래서 뭐 한 번 더 보시면 되죠. 뭐. 그래서 요것도 뭐 시간 없으니까 요게 소폭 상향됐어요. 60 이게 제 기억이 지금 맞으면 60 60 정도로 상향이 됐고 뭐 70이고 이게 40인가요? 요거 한 번만 또 확인해서 방송 끝나고 제가 확인하든 뭐 그렇게 해드릴게요. 그래서 요 내장 압축해서 이제 원고 최대한 줄여서 보여드리고 요 다시 한번 올려놔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서도 수정이 된 게 있나?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요 수급은 이제 새로 나왔어요. 그래서 저 기준은 이제 우리가 텔레그램 방도 뭐 그렇게까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인원이 다 이동을 못 하신 상황인데 계속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문자만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만 방 안에 이제 영상도 보시고 하시기 때문에 대부분 들어오시는데 지금 아직까지 저도 텔레그램 이렇게 들어오기가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하이닉스부터 해서 주력 포트폴리오의 비중 변화에 대해서도 한 번씩 들여다 보셔야 되고 작년 10월 말 올해 1월 말 가장 이제 시장 휘청했을 때 힘들었을 때 기준에서 포트폴리오 구성입니다. 지금 이제 8월 기준에서 이제 포트폴리오가 이렇게 그러니까 하이닉스 55에서 20으로 20%로 그리고 이제 중간에 5월 말과 6월 말에 10%씩 하이닉스를 또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 정리 단가가 21만 3천 원대, 21만 3,500원 뭐 이렇게 됩니다. 그때 정리를 했고 55% 대비해서는 뭐 절반 이상을 또 45% 대비해서도 절반 이상을 정리를 해서 지금 삼성전자 쪽으로 넣어놓은 상태예요. 유일하게 이제 현대 로템만 전월 대비해서 좀 강세를 형성하고 있는 거고 나머지는 좀 힘들죠. 오늘 특히 HD 현대일렉 잘 돌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밀렸습니다. 요 흐름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기준에서 봐요? 엔비디아의 기준에서 좀 놓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엔비디아도 다시 3조 달러를 넘길 수 있는 위치로 슈팅이 나오면 이제 3조 달러 바로 넘어가겠죠 다시. 그리고 이제 아마존의 흐름이 전체 이제 AI 관련주들 다 IT 연동이 돼서 사우디 아람코 대비 위로 올라가서 다시 2조 달러 형성할 수 있는 기준으로. 그러니까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3조 달러 위에서 뭐 서로 각축을 벌이든 어찌됐든 고점 향해서 가고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좀 나와주길 바라겠고요. 그 기준점은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라는 거죠. 근데 매우 뭐 긍정적으로 나올 걸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사우디 아람코하고의 이제 아마존하고의 시가총액도 이왕이면 바뀌어지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AI 관련주들의 비중을 65% 채우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메타 플랫폼 7위 그리고 TSMC도 벅스회사의 위쪽으로 8위까지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있어요. 25위에서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근데 22년도 오픈 AI 쪽에서의 챗 GPT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MS사가 지분을 갖고 있죠. 오픈 AI에. 그래서 그 부분에 이제 집중 투자하고 시장 범위 확대해 나가고 뭐 이런 관점 속에서의 흐름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누적적인 수급 범위들 23년 이후에 최근 이제 뭐 지금 기준에 조금 뭐라 그럴까요? 긍정적인 흐름을 잡아주고 있는 아이고 왜 이게 왜 안 커질까? 현대 로템 같은 경우가 지금 23년 1월 이후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23년 1월 이후에 외국인 간 쌍끌이 순매수 상위 종목인데 우리 그 주력주 기준의 삼성전자 또 현대 로템 여기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없네요. 기아도 없네요. 기관의 매도가 일부 있어서 쌍끌이 안 잡힐 뿐이지 전체 이제 외국인 수급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1월 이후에도 현대차 그리고 현대로템 그 흐름 부분까지 그리고 마찬가지 4월 2분기 이후의 기준에 BH까지도 전체 순매수 20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로템이 3위고요. 그리고 이제 7월 기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7월 기준에 외국기관 쌍끌이 순매수 기준에서 현대로템이 이제 5위, 우선주 빼고 나면은 4위까지 올라와 준 거고요. 넥슨 게임즈가 형편없이 지금 깨져 있는데 넥슨 게임즈도 오늘 손바뀜이 얼마큼 나와 있는지 그 부분 좀 확인하고 그 다음 흐름을 대처하는 걸로.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수급 범위 보시면 일단은 그 누적적인 수급 범위의 기준에 쌍끌이 순매수에 현대차는 빠지질 않아요. 현대로템도 뭐 작년부터 계속 올라와 있고, 그다음 삼성전자 쪽의 외국인 순매수 기준이 뭐 상상을 초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지금 벌써 이제 7월 이후에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좀 어려운 국면이죠. 사실 시장 지수도 깨졌고. 근데 하반기 지수 견인 역할은 여전히 엔비디아발, AI발, 그다음에 우리나라 기준의 반도체 쪽에서. 그리고 그게 지속이 되려면 9월 달 금리 인하 글쎄요. 저는 아직까지도 뭐 지나봐야 알겠지만은 올 1사분기에도 금리 뭐 무조건 내린다의 의견이 많았고 100% 내린다는 6월이었고, 근데 못 내린 이유는 지표가 여전히 긍정적이었기 때문에 소매 판매 지수도 그때 당시 더 좋았죠. 지금보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표가 조금 둔화되긴 했지만 그렇다고 내릴 만큼의 흐름은 아니라서 뭐 좀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시장의 하여간에 뭐 전망은 내린다. 9월은 내린다. 내리가 되면 이제 그때 돼서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대처하는 걸로.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의 흐름은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수급, 그러니까 실적, 수급 모두. 그다음에 이제 예전에 이거를 5일날 다 잘라놨을 거예요, 그렇죠? 주력주들의 이 컨센서스. 그래서 요 그대로 넣어주면서 여기 하이닉스, 요 자리에 하이닉스만 좀 넣어주세요. 그리고 요 날짜를 아예 회차를 아예 바꿔서 다시 올려줄게요. 원고자 하시는 분 다시 올려줄 테니까 여기서 기억나는 부분들 설정해서 압축해 주면 돼요. 만약에 기억 안 나면은 제가 마지막 정리할 때 제가 압축을 하든 시간이 안 되면 뭐 그대로 갖고 나가든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 다음 범위의 그 하이닉스 기준에서의 흐름도 이렇게. 지금 하이닉스도 어제 이제 그 차트 잘라드렸던 게 요 좀 위로 잘라드렸어요. 왜 위로 잘라드렸냐면 저 윗꼬리도 몸통이다라는 해석으로 기준을 잡아드렸던 거죠. 그래서 하이닉스 차트 부분을 이렇게 이제 위쪽으로 당겨놨는데 저자락의 기준의 흐름 대비해서 이제 샛별형 기준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망치형일 때의 매수 구간이나 되돌렸을 때 차익 실현 손절 구간, 샛별형일 때의 매수 구간과 그리고 되돌렸을 때 손절 혹은 차익 실현 범위의 기준이 다르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샛별형이 형성되면 샛별형의 기준으로 대처하는 게 옳죠. 그래야 매수 구간도 더 넓게 형성이 되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그 하이닉스는 지금 저평가 상태예요. 방송 원고는 여기다 컨센서스를 넣어서 갈 겁니다. 그래서 저평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들여다본다. 이 저평가 상태 기준에 수급까지 삼성전자처럼 들어와 준다면 금상첨화다. 지금 외국인들은 수급을 아름아름 넣고 있는데 기관이 아직까지는 쌍끌이 순매수가 형성될 만큼 강도 있게 뭐 유입돼 있지는 않아요. 작년 기준에서는 꽤 들어와 있는 상태거든요. 현대차도 과매도 권역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거래가 많이 둔화돼 있어서 먼저 이슈가 불거져 있는 이벤트가 있는 반도체 쪽
AI 쪽 먼저 설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완성차 보겠습니다. 당연히 비중 유지고 비중 적으신 분들은 현대차 비중 편입 설정 잡으실 수 있는 위치로 당연히 설정을 잡아드리고요. 그리고 HD 현대 일렉트릭의 기준에서도 마찬가지. 오늘 반등 탄력이 나와 있을 때 매우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오늘 그 여전히 거래가 둔화되어 있는 상태에 수급 범위가 정체. 지금은 뭐 그렇게 공격적으로 또 물량이 나온다까지 그렇게까지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또 5월 이후에 지금까지 해서 이제 한 외국인들의 수급은 매수예요. 기관이 매도를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다시 보시면은 5월 7일부터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매수예요. 매수. 적지 않은 매수.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4% 정도. 4%면 적지 않거든요. 4%대 매수가 돼 있고 이거 뭐 수치로 보시면 이렇게 140만 주대니까 그러니까 3,600만 주대에 나누기 4해 주면 딱 4% 나오네요. 그죠? 4%면 적지 않아요. 4% 매집이 돼 있고 그리고 2024-05-07을 기준에 매수 평균 단가가 29만 6천 원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굉장히 할인이 돼 있는 거예요. 할인이 돼 있는데 이제 좀 거래가 제한적이고 뭐 이런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오늘 좀 슈팅이 유지가 되고 강세가 좀 지속될 걸로 기대를 했는데 내일 휴장이어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엔비디아발 영향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서 16일 개장 전에 일단 윤곽은 나오는데 금요일 날 야간에 미국장의 또 본장의 흐름을 또 봐야 되죠. 그래서 뭐 금요일 그리고 다음 주 초반까지 하면은 상당한 그 윤곽이 나올 거예요. 굉장히 강한 흐름으로 전환이 될 거냐. 뭐 지금도 강력하게 반등이 나왔지만 그래서 그 내용들 같이 들여다보시고 지금 할인돼 있다. 할인돼 있어서 그렇게까지 뭐 HD 현대 일렉트릭 보시고 그렇게 심하게 위축되실 필요는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윗골이 달려 있을 때 기가 막히게 차익 실현 잘했잖아요. 실적 발표 나오고 오버슈팅 23%대 오버슈팅 그리고 골이 달렸죠. 여기서 그리고 여기서 전량 매도의 기준을 잡아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재편입한 물량이라서 그렇게까지 벅차지 않죠. 누적적인 수익 범위를 쭉 가지고 오던 종목인데. 자, LG노텍도 좀 아쉬워요. 거래가 너무 이제 뭐 제한적인 상태인데 뭐 좋게 표현하면은 매물이 없는 거고 나쁘게 표현하면 매수 강도 매수세가 제한적인 거고. 근데 누적적인 수급이 8%대이고 전혀 나쁘지 않아요. 얘도 지금 이제 그 4월 24일 이후에 누적 수급 그러니까 4월 달 그 외국기관 쌍끌이 순매수 기준에 최상위에 놓여졌습니다. 2,400만 주가 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8% 수준의 매수가 들어와 있는 거죠. 4월 이후 보시면은 LG노텍의 외국인 쌍끌이 순매수는 3, 4, 5위입니다. 알테오젠, HD현대중공업, 현대로템, 그다음에 LG전자, LG노텍 우선주 빼고 5위예요. 대단한 거죠. 시가총액이 5위는 아니잖아요. 금액 기준으로. 근데 이걸 퍼센테이지로 해도 굉장한 거죠. 퍼센테이지로 해도. 그래서 현대로템의 쌍끌이 순매수 퍼센테이지나 얘의 퍼센테이지나 둘 다 뭐 비슷합니다. 현대로템 조금 더 들어온 거예요. 현대로템이. 그래서 현대로템은 10% 정도 들어온 거고 얘는 8% 정도 들어온 거고. 거기에 이제 현대로템은 거래가 터져주면서 슈팅이 나서 땡겨준 거고 얘는 지금 뭐 제한적 거래 흐름에서 진행인데 앞서 보신 것처럼 그 애플의 흐름이 만만치 않아요. 애플이. 그래서 애플 쪽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죠. 지금 LG노텍 입장에서는 사실상. 그래서 애플의 저러한 흐름이라면 애플도 뭐 전체 시장의 영향력도 받을 수 있는 위치니까 엔비디아발 영향이 뭐 반도체 쪽에 집중된다 할지라도 애플 쪽의 신고가의 기준의 흐름도 충분히 잡혀질 수 있는 위치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연동되는 LG노텍 또 BH 그리고 이제 실적은 제한적이지만은 뭐 그래도 아직까지는 누적 수급이 남아 있는 이스페타시스 그쪽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이제 뭐 우리가 안 갖고 있지만 삼성전기라든가 거래가 원체 적어서 뭐 대덕전자 그 정도. 현대 로템 쪽의 흐름은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23년 이후, 24년 이후, 또 24년 2분기 이후, 24년 7월 이후 어느 쪽에든 다 현대 로템은 외국기관 쌍끌이 쓰면서 최상위에 놓여져 있어요. 우리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옮긴 거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수급은 다소 정체 올해 들어서 누적 수급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누적 수급 대비 147% 올라온 거고, 그죠? 그죠? 근데 현대로템은 누적 수급이 월등해요. 월등한데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보다는 조금 제한적이었어요. 슈팅이 지금 나오고 있고, 뭐 50보 100보이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누가 더 좋으냐 했을 때는 당연히 시가총액이 10조가 넘어가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더 어떤 면에서든 더 우위죠. 15조가 넘겨진 상태인데 시가총액이 거기에 이제 현대로템이 이제 6조인데 서로 이제 그 이슈가 생겼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지배구조 개선, 그 다음에 하나 정밀기계. 그거는 이제 하나 정밀기계는 진짜 이슈 그냥. 그 다음에 현대로템은 일단은 MSCI 지수 편입에 관련된 이제 수급, 단기 수급, 액티브 쪽에서의 단기 수급 이런 부분들이 서로 하나씩 생긴 거죠. 일단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최고점 차익 실현이 잘 됐고 32만 원대.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 뭐 재편입 물량들은 또 다 수익이고 뭐 최고점에 잡은 물량이 뭐 31만 원대에 있습니다만 뭐 분할 매수 다 하시는 부분이라서 그건 크게 문제가 없고 그래서 누적적인 수급에 이제부터 슈팅이 나오는 현대 로템 쪽을 본 거예요. 그런 맥락 보시고 졸지 말고 원고 마무리하고 좀 일찍 갈 생각을 하자. 자, 한미반도체도 일단은 SK 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 쪽의 기준을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지금의 현재 위치에서의 우선순위가 하반기 실적 개선이나 전망 부분에 있어서는 삼성전자가 월등히 우위라고 설정을 해드리는 거고 그리고 하이닉스가 움직여야 한미 반도체가 가겠죠.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부터 제대로 좀 전망을 해서 대처하자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엔비디아는 뭐 그 정도면 뭐 기준이 잡히시리라 생각이 돼요. 낮에도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엔비디아 낮에 설명드린 것처럼 또 그간에 설명드린 것처럼 해석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저는 위로 보는데 일단 하이닉스는 주력의 기준에 위로 보면서도 줄였어요. 그죠? 20%까지 줄여놨고 삼성전자를 오늘도 삼성전자를 먼저 매수세를 냈고 그다음에 매수 단가 대비해서 그렇게 뭐 크게 눌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이닉스도 따라붙은 게 아니라 눌릴 때 진입을 했고 한미반도체가 이제 기존에 11만 8천 원에 2.5% 편입 이후에 지금은 이제 관망인데 16일 날 실적이 나온 이후에 기준을 잡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추가 편입은 이제 그때 좀 놓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미반도체가 지금 뭐 공시가 뭐 나온 건 같은데 좀 무슨 공시일까요? IR. 뭐 IR 뭐 심적으로 도움이 될 수는 있죠. 그래서 지금 저평가가 아닌데 뭐 아무리 IR을 해봐야 기관 셀즈가 그렇게 먹힐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요 내용도 이제 저희가 좀 알고 있는 내용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 차원에서의 그러니까 뭐 흔히들 얘기하는 뭐 찌라시거나 혹은 뭐 내부 정보를 뭐 불법적으로 안 되거나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한미반도체도 그 곽동신 부회장 그분께서 이제 뭐 장내 매수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자사주를 샀잖아요. HPSP의 지분을 정리한 부분을 다 이동을 해서. 근데 그 자사주를 산 규모가 의미도 좋고 의도도 좋고 다 좋은데 자사주를 산 규모가 일단은 0.5% 정도 수준이에요. 그게 조금 더 들어왔으면 조금 더 들어왔지 그렇게 엄청나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그 제가 이제 얼핏 알기로는 우리 회사 되게 좋은데라는 근데 회사가 좋은 거하고 성장성이 뛰어난 거하고 그 실질적인 시장에서 놓고 보는 밸류에이션
그 밸류에이션 대비해서 저평가냐 아니냐? 저평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둘 다 곽씨네. 친인척 관계인가? 농담해라. 그죠? 광민정 애널리스트가 너무 이제 과하게 그 보고서를 좀 써놓은 건데, 제가 판단할 때는 그 실질적으로 이제 다른 애널리스트들, 그러니까 스몰캡 담당들이 다 써놨단 말이에요. 시가총액이 원체 커져서 그렇지, 그 실질적인 매출 규모는 내년 전망치도 아무리 뭐 업황이 좋아졌다 하고 뭐 TC본도 세계 1위에 뭐 납품을 하고 있다 해도 결론은 1조의 매출도 안 나온단 말이지. 근데 그게 19조까지 올라갔고 지금도 11조예요. 영업이익이 1조도 아니고 매출이 1조인데 시가총액이 11조다. 여기서 30만 원 간다? 이건 아니지. 근데 이제 뭐 9만 7천 원의 전망치를 내놓고 20만 원의 목표 주가를 줬는데 그때 이제 뭐 시장 슈팅과 이제 한미반도 자체 슈팅 뭐 2월 8일 날 뭐 상한가 들어가고 그러면서 순식간에 이제 14만 원대 이렇게 올라오니까 뭐 난리가 났죠. 거기서 26만 원으로 올리고 그다음에 30만 원까지 올리고 단기간에 그 짧은 구간에 좀 바뀐 게 일부 있었다 할지라도 좀 그건 아니죠. 그리고 시가총액 대비해서는 굉장히 제한적인 보고서가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어차피 우리가 갖고 있는 종목이잖아요. 근데 6군데뿐이 안 나오는데 사실상은 대형사는 없어요. 다 스몰캡 담당이고 또 대부분. 그래서 유난히 광민정 애널만 이렇게 올려놓은 거고 나머지는 오히려 하향시킨 쪽도 있잖아요. BNK 같은 경우에. 그것도 뭐 일리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5월 이후에 6군데 나와 있는 거에 반해서 예를 들면 이제 LG노텍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월등히 작잖아요. 근데 지극히 정상적이죠. 어마어마한 증권사의 보고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고평가돼 있는 쪽은 아무래도 보고서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나마도 뭐 예를 들면 HD현대일랑 얼마나 나와 있을까 컨센서스? 봅시다. 그나마도 뭐 조금 더 나와 있고 7월 24일 이후에 그죠? 조금 더 나와 있고 얘네들은 이제 실적이 그나마 뭐 비슷하게 프리미엄이 높다 할지라도 뭐 매출이 1조는 아니잖아요 사실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러다 보니 이제 지극히 정상적인 종목군들의 보고서는 이 정도로 나옵니다. 그리고 하다못해 이제 저평가 상태의 BH 같은 7천억 원대뿐이 안 되는데 이런 종목군들도 컨센서스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완전히 다르죠. 한미반도체랑. 그러니까 누가 우위다 이런 개념을 떠나서 시가총액이 뭐 한미반도체 월등히 큰데 그쪽이 더 우량 업체라고 인식을 하는 부분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과하게 이제 올라온 종목군들 뭐 한미반도체뿐만 아니라 예전에 2차 전지라든가 이런 쪽은 결국은 보고서가 이렇게 나오질 않아요. 결국은 보고서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런 내용들도 이제 마저 보시고 기준을 잡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 우리가 가지고 있더라도 철저히 이제 기술적으로 대처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위험고지를 좀 해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장의 방향성이 제가 보는 것처럼 다 긍정적으로만 갈 수는 없죠. 혹시라도 금리를 진짜 내리고 그 금리에 내리는 부분이 선제적인 조건으로 해석되는 게 아니라 지표가 악화됐다라고 해석이 되고 그렇게 돼서 뭐 고빈도 거래 또 시스템 알고리즘 매매 등에 의한 단기 폭락의 개념을 떠나서 추이 추세적인 하락으로 또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럼 뭐 사실상 프리미엄이 높은 쪽의 조정에 대해서는 좀 미리 심리적으로 준비를 해두는 것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계속해서 이제 뭐 중동반 불확실성 때문에 유지가 되고 있든 아니면 손바뀜이라고 표현을 할지 뭐 어떤 기준에서든 거래가 둔화되고 수급이 제한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아무리 좋은
내용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또 차익 실현할 때는 차익 실현을 해서 대처를 해야 되겠죠. 지금은 일단 시장에 슈팅이 나올 때에 뭐 예를 들면 반도체가 가고 상대적으로 강했기 때문에 얘네가 밀린다 그런 개념은 아니라고 설정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정책적인 부분에서의 정책 금융 지원 부분에 대한 추가 수주 부분을 계속 시장은 기대하고 있죠.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기대 요인도 뭐 메이저들 쪽에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 그래서 수급이 월등히 꼬이지 않는 한 차분히 들여다볼 건데 다만 이제 거래가 계속 둔화되고 현대로템의 슈팅에 연동되는 흐름 이 정도로 형성이 된다면 뭐 차익 실현을 좀 더 타이트하게 기준을 잡아 대처할 수 있습니다. 염두에 두세요. 그리고 KB금융도 지금 계속 보시면 이제 수급은 정체죠. 사실상 손바뀜이 있다 할지라도 거래도 사실상 좀 정체죠. 거기다 저는 금리를 내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해석을 하는데 금리를 실질적으로 내릴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감안해서 기존에 설정해 놓은 것처럼 8만 원대 중반 이상에서는 양봉인 날은 뭐 제한적으로 보겠지만 거래가 없이 또 슈팅이 좀 세게 나온다 이슈 가지고 그럴 때 꼬리를 일부 달면 얘는 1%, 2% 밀리면 이렇게 두 번 분할 매도 차익 실현 그렇게 할 거예요. 염두에 두시고 LS일렉트릭의 경우는 쌍끌이임에도 불구하고 뭐 휴장이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 뭐 0.3% 수준의 매수면은 오늘 장중 고점 수준에서 끝나도 이상할 건 없습니다. 아무래도 뭐 엔비디아발 그 불확실성 회피 부분도 일부 있는 것 같아요.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도 마저 위쪽으로 쏜 게 아니라 뭐 손바뀐 과정에 눌림목 활용을 한 것 같고요. 부정적이지 않네요. 수급은 일단은 일단 월말까지의 수급을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스페타시스도 기관 쪽의 매수가 최근에 좀 있으면서 주가가 방어가 되고 좀 가격 강세가 있었는데 하이닉스의 저 음봉의 흐름 3주 전에 그러니까 지난주 그러니까 7월 말 8월 초 그 음봉의 기준을 하이닉스는 절반을 지금 돌려놨잖아요. 그런 기준처럼 한미반도체나 이스페테스나 IT주들이 빠르게 좀 저것을 돌려놔줘야 됩니다. 하여간에 뭐 금요일 그다음 주초반의 흐름으로 돌릴 때 기준에 이왕이면 쌍끌이 순매수에 거래가 좀 터지면서 흐름이 나와주기를 보고요. BH도 뭐 어제 오늘 수급은 그닥 긍정적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게 또 그렇다고 해서 뭐 물량을 쏟아내고 나갈 추이 추세로 해석하지는 않죠. 벌써 이미 과도하게 조정을 받은 상태고. 그래서 얘도 이제 22,000원까지는 돌려야 돼요. 돌려야 되는데 예를 들면 12,500원이다라고 한다면 6%잖아요. 6%면 사실 하루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범위라서 금요일 날 이왕이면 금요일 날 6% 정도 돌려서 22,000원 위쪽으로. 그럼 다음 주에 역시나 다시 한번 신고가의 기준을 볼 수 있죠. 기대할 수 있죠. 하루에 18% 등락이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주간 단위 30-40% 등락이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여간에 금요일 기준의 흐름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넥슨 게임즈인데 오늘도 기간 35만 3천 주 매도에 외국인이 30만 주. 결국은 이제 바다간 쪽이 이제 대처를 하겠죠. 좀 단기간에 굉장히 가파르게 밀고 내려갔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계속 손바뀜이 있었죠. 기간이 땡기다가 또 외국인이 급격히 매수할 때 기간이 일부 매도했다가 외국인이 매도하면 또 기간이 받았다가. 근데 그게 이제 외국인 한 명, 기관 한 명, 개인 한 명이 아니기 때문에 기관도 예를 들면 사모펀드 쪽 단기 성향의 수급 들어오는 쪽 그쪽이 강도 있게 들어왔다가 지금 강도 있게 나가는 흐름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 뭐 나머지 물량을 더 뺄지 모르겠어요. 더 뺀다 그러면은 받아가는 쪽도 야 최대한 밑에서 받을 거야. 니네 빨빨 던져라.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기준이 될 수 있죠. 결국은 개인들이 뭐 떠안거나 한 부분은 극히지 않죠. 주가만 굉장히 크게 밀려 내려온 거죠. 그럼 나머지 부분에 오늘은 뭐 연기금도 일부 샀는데 나머지 부분에 사모펀드의 60만 주가 지난 화요일처럼 쏟아져서 추가적으로 밀린다 할지라도 얘네들 원래 평균 단가가 22,000원대였는데 저점 물량이 소진되고 지금 가격대에서
다시 받아간 물량들이 형성이 된 거다. 그리고 저점 물량 소진된 것만큼 이제 고점 물량이 남아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단가 뭐 23,000원대 뭐 전일 기준까지 해서 뭐 24,000원이 평단이다. 예를 들어서 그럼 24,000원이 평단에 3% 넘겼다고 치면 20-30% 이상을 들어 올려야 돼요. 그러면 20% 들어 올린다고 치면 그게 27,000원대, 8,000원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범위 29,000원대까지 나오게 거의 뭐 3만 원까지 들어 올릴 때 슈팅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3만 원까지의 흐름이 생각 외로 굉장히 빠르게 움직임이 나올 수 있어요. 과하게 미끄러졌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손절을 하더라도 돌려서의 흐름에서 손절 범위의 대처 뭐 이런 기준으로 설정을 잡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대처하는 걸로 기준을 잡아드립니다. 됐죠? 그렇게 해서 전체 전략 부분은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을 잡아드릴게요. 전체 전략 부분은 이렇게 설정을 잡아드리고 일단은 지금 뭐 참 내부에서도 참 날씨도 덥고 뭐 관리자도 없으니 관리도 안 되고 대표는 방송을 해야 되고 방송하면서 일일이 근태에 대해서 관리할 수도 없고 참 답답하네요. 답답해. 예. 또 텔레그램 때문에 어수선한 분위기도 많고 자 어찌됐건 지금 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잠시만요. 저쪽 우리 쪽 일단은 뭐 유튜브하고 간단하게 알려드리고 전략 부분은 요 정도면은 뭐 충분할 것 같아요. 16일 대비해서의 전략은. 자 일단 네이버에서 이 정도 검색하셔서 유튜브 찾아오시고 또 유튜브에서 이 정도를 검색하셔도 돼요. 지금은 이제 현대로템 쪽으로 설정을 해서 영상을 올려놔 드렸습니다. 뭐 참조하시고 요 영상 어제 종가 영상으로 올려주세요. 어제 마감 방송으로 올려주시고 그리고 오후 근무자도 어제 마감 방송의 강연의 부분을 영상을 잘 넣었나요? 라고 물어봤잖아. 잘 넣었으면은 뭐 링크를 주시든 뭘 하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공식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이제 강연의 기준이 나오는데 요번에 하여간에 31일이라 날짜 별로 없어요. 날짜도 별로 없고 인원도 뭐 지금 현재 이제 5분 정도이신데 10분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뭐 서로 대화도 되고 뭐 기준을 잡아서 설정을 해드릴 수 있어야 되니까. 됐죠? 그래서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 뭐 합류하셔야 되는 분들은 전화 주시고 그렇게 해서 같이 움직임 가져가서 요번 장에 엔비디아 실적 나오고 나서 어떤 방향으로 이제 형성이 될지 또 어떤 업종군에서 또 움직임이 나올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전략 그대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해 4분기, 올해 1분기, 2분기, 3분기 그 전략 그대로 AI 관련주들 기준으로 그렇게 하면 뭐 충분한 수익 범위를 창출해서 가져갈 수 있는 위치다 이렇게 해석을 해드립니다.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